안녕하세요, 써니송입니다. 오늘은 G브러쉬의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3D 모델링은 크게 오가닉 모델링과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가닉 모델링은 유기적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찰흙을 빚듯이 원하는 모양을 조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은요. 조금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 예를 들면 딱딱한 표면을 가진 갑옷, 칼, 전자제품 등을 표현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의외로 G브러쉬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위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물건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은 엘가토 마이크 웨이브 3인데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예뻐서 샀는데 괜찮게 잘 쓰고 있고요. 근데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어쨌든 괜찮은 마이크고요.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물건들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제 툴에서 우선은 큐브 3D를 한번 꺼내 봅시다. 큐브 3D를 꺼내고 에디트, 폴리메쉬 3D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이 큐브를 바로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조금 더 이 외형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이 초기 설정에 가셔가지고 밀도를 설정을 해서 이제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Shift F를 먼저 눌러주시고 밀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Y축이 세로의 길이, 그리고 X축이 가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Z축이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옆면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Y, Z입니다. 그러면 이 엘가토 마이크는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Y축 밀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9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9를 적고 Q큐브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그런데 이 X축이 좀 너무 넓이가 좁으니까 X축을 3 정도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주고 Q큐브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옆면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옆면을 Z축 밀도도 3으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Q큐브. 그리고 X축을 4로 줘서 조금 더 X축 밀도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나왔는데 Y축도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10 정도로 주고 Q큐브를 해줍니다. 우선 여기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보다 조금 더 크긴 한데 한 요 정도로 잡으면 거의 괜찮을 것 같죠? 비율이. 우선 이따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 거고 이 지금 마이크랑 비교를 해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디바이드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디바이드 나눠서 6까지 우선 한번 올려볼게요. 6까지. 그리고 이제 폴리프레임 모드는 꺼주시고 Shift F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테리얼도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맥캡 그레이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그리빠는 정면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옆면을 한번 볼게요.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추출 기능으로 정말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옆면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지금 옆면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대칭이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칭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 열어주시고 브러쉬 빼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메뉴를 여기 이 아이콘을 잡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X 눌러서 대칭을 활성을 시켜줄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X축에 활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X축에 활성되어 있는 거를 바꿔줄 건데요. 정면으로 보면은 X축이고 옆면에 대칭을 하려고 하면은 Z축입니다. Z축에 활성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옆면으로 봤을 때도 대칭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마스크 모드에서 이 옆면에 플라스틱 형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조금 더 커져도 되겠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서브 툴로 가셔서 메쉬 추출을 해주시는데 두께가 0.02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더블이 켜져 있으실 거고 더블은 꺼주시고요. 메쉬 추출을 눌러봅니다. 이 메쉬 추출은 시뮬레이션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메쉬 추출을 누르시고 두께 같은 거 이런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0.02보다 조금 더 줄 거예요. 0.02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추출 눌러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새로운 오브젝트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 생긴 오브젝트는 이렇게 마스킹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마스킹을 컨트롤 누르고 빈 공간 클릭 드래그 해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우선 테두리는 벌써 끝났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받침대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테두리는 눈을 잠깐 꺼주시고요. 자, 아까 이렇게 마스킹했던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마이크 받침대를 보시면은요. 이 테두리보다는 두께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두리보다는 조금 더 두께를 두껍게 0.025니까 0.03으로 두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쉬 추출.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하고 싶으면은 여기 트랜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메쉬 추출. 아주 조금 늘어났네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살짝 더 차이를 주기 위해서 0.032까지 저는 0.02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 추출 눌러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이렇게 생기게 돼요. 트랜십 꺼주고 솔로 모드로 잠깐 새로 생성된 이 테두리도 마스킹이 되어 있으니까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크기를 조금 키워야겠죠? 여기 사진과 같이. 자, 지금 드로우 모드로 되어 있을 텐데 W 누르거나 직접 선택을 해줘서 트랜스포즈 모드에서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즈 기즈모가 나오면요. 이 기즈모거든요. 기즈모가 나오면 이 네모 노란 색깔 네모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정 비율로 크기만 키울 수가 있어요.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죠? 조금 올리고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조금만 더 살짝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조금 더 올려주고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우선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면도 정비율로 키웠기 때문에 옆면도 조금 늘어나 있거든요. 우선 트랜스 버튼을 켜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비쳐 보이게 돼요. 파란 색깔 직사각형을 잡고 이렇게 똑같이
줄여줍니다. 트랜스 버튼은 꺼주시고, 근데 보시면 여기가 살짝 어색하거든요. 이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Z축에 대칭이 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X축에도 해줄게요. X축에도 해서 여기 이렇게 X축과 Z축이 다 대칭이 되게끔 B, M, V 무브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만 다시 살짝만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조금 줄여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두리를 자르기 전에 먼저 메쉬 부분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위와 아래 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윗부분과 밑에 부분의 비율을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본체를 Alt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하이드를 써볼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데 이 초록 색깔 부분이 나오면 이 영역이 남고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Alt를 딱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빨간 색깔은. 자, 이렇게 초록 색깔은 이 부분이 남는 거고 이렇게 Alt를 눌러서 빨간 색깔로 만들어주시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 한번 없애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Shift F를 켜서 이렇게 폴리프레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hift Alt를 누르면 영역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자, 컨트롤 Shift Alt를 눌러서 이렇게 이 정도로 나누면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다시 Shift F. 나쁘지 않아요. 지금 비율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나눠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비율로 갈 거고요. 어쨌든 하이드로 지금 잠깐 가려놓은 상태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빈 공간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우선 이 부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드 된 본체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이번엔 반전을 이렇게 시켜서 위아래 두 개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드를 하고 이제 삭제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 받침도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겠죠. 위에 부분은 눈을 꺼주고 이 받침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이 라인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빨간 색깔 영역이 나오도록 Alt를 눌러서 이렇게 자, 방금 했던 거는 컨트롤 시프트 클릭 들어가면은 반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전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려주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괜찮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얘는 삭제를 바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여서 여기가 뚫려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막아줄 거예요. 여기 가려진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기 뚫려 있는 부분을 막아주도록 할 거예요. 지오메트리 가서 토폴로지 변경에 갑니다. 그 다음에 숨긴 부위 삭제, 클로즈 홀을 해주면 방금 가려졌던 부분이 삭제가 되고 뚫려있던 부분이 클로즈 홀 기능으로 막아지게 돼요. 밑에 부분 받침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밑에 부분 받침은 우선은 추가하기를 눌러서 실린더 3D를 꺼내주고 실린더 3D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무브를 트랜스포즈 무브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기즈모를 켜주도록 할게요. 혹시 기즈모가 가운데에 딱 안 있으시다면 Alt를 누르고 이렇게 홈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원래 처음에 딱 나오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 색깔 네모 클릭 드래그 하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조금 줄었다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꽃가를 초록 색깔 꽃가를 클릭 드래그 아래쪽으로 쭉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 직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노란 색깔 사각형 정사각형 클릭 드래그 쭉 모양을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보면 살짝 나눠져 있거든요. 위로 쭉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던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트랜스포즈 밑으로 쭉 늘려주고 직사각형으로 줄여주고 더 납작하게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면서 비율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받침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어요, 느낌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살짝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트랜스 여기 좀 켜주시고 활성시켜주시고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에 맞춰서 이 동그라미가 딱 커져야 돼요. 우선 스케일 키워주시고 여기 밑에 부분을 그리고 위아래는 잘라주도록 할게요.
숨긴 부위 삭제, 클로즈오를 해주고 좀 늘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볼트는 서브툴 가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서클 3D를 추가를 해주시고 서클 3D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로 사이즈 줄여줄게요. 우선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섭디 레벨 하나, 둘, 셋. 한 4 정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섭툴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옆에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줄 건데 이렇게 기즈모에서 초록 색깔 라인을 이렇게 잡고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근데 이때 쉬프트를 함께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면 딱 이렇게 스냅이 걸려요. 90도에서 멈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 이 파란 색깔 꽃갈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우선 지오메트리에서 포지션에 가서 Z축을 0으로 해주시면 Z축에 0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즈 좀 늘려주세요.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받침과 여기 옆에 테두리에 맞춰서 절단이 딱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외곽에, 맨 외곽에 볼트도 이렇게 원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앞으로 좀 빼주도록 할게요. 그럼 2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근데 앞에 거는 우선 하지 마시고 얘를 먼저 지오메트리 가서 엣지 루프 가서 패널 루프를 해줄 거예요. 패널 루프를 하면은 두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패널 루프를 그냥 해주지 않고 베벨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돼요. 형태가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벨 0, 폴리시 0. 얘 다 둥글둥글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얘를 0으로 해주고 패널 루프를 해주겠습니다. 레벨 삭제해주고 패널 루프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를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고 이렇게 딱 잘 맞네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두께 키워주시고 얘는 잠깐 숨겨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 하이드 모드에서 여기 부분에서 클립 커브로 모드를 바꿔주고 해주는데 얘도 Z축에 대칭이 되면 되겠죠. 대칭 활성화 ZX를 꺼줍니다. 그럼 이렇게 Z축에도 대칭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단이 되게 돼요. 깔끔하게 절단이 됐죠? 우선은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율도 잘 맞네요. 잘 됐고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옆에다 놔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숨겨놨던 여기 끝에 부분의 볼트도 다시 켜주시고 여기도 위치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위치 잘 맞춰졌고 이렇게 여기 이 두 번째 게 좀 옆으로 넓은 것 같아서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됐고요. 다시 눈 켜주시고 자, 보면은 이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해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둘투둘하게 있기 때문에 얘를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더 두께를 주고 조금 더 줄까요? 두께를. 그리고 디바이드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형 대칭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대칭 활성화 R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원형 대칭이 지금 안 맞죠? Y축이죠? 높이니까 Y0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돼요. 근데 원형 대칭이 지금 완전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대칭 수치를 한 50으로 전 주도록 할게요. 50으로 주면 이렇게 촘촘하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컨트롤 D 4배 6까지 전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브러쉬 사이즈를 1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두꺼워요. 조금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브러쉬 사이즈는 1이 제일 작은 거고요. 더 작게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자체를 조금 키워서 해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밑에 사이즈라고 있거든요. 이 사이즈 X, Y, Z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키워주시고요. 잠깐 솔로 모드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타블렛을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갑니다. 그 다음에 레이지 마우스를 가서 레이지 마우스를 켜주십니다. 잠깐! 우리는 마스킹에 레이지 마우스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레이지 마우스 눌러줄 때 지금 레이지 마우스를 누르면 이 스탠다드 브러쉬 레이지 마우스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마스킹이잖아요? 여기 마스킹,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마스킹으로 바뀌잖아요? 마스킹에 레이지 마우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컨트롤을 누르는 순간 레이지 마우스가 비활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누른 거는 스탠다드 브러쉬에 레이지 마우스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꺼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이 마스크 펜 모드로 바뀐 상태에서 레이지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마스킹에도 이런 식으로 레이지 마우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사선으로 컨트롤 누르고 사선으로 조금 더 똑바르게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사선으로 요런 무늬로 이제 그어주신 다음에 컨트롤 빈 공간 클릭해서 반전 그리고 인플레이트를 왼쪽으로 이 지금 마스킹 제외된 부분 있죠? 활성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인플레이트를 조금만 줍니다. 살짝만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솔로 모드 해제해 주시고 사이즈를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오메트리 가서 X, Y, Z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대칭 꺼주시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Alt 누르고 홈 누르고 Alt 누르고 이렇게 위치 조절해 주신 다음에 Alt 떼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이즈 조절 그리고 살짝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사실 좀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기본은 셀렉트 렉트예요. 셀렉트 렉트로 해주시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양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토폴로지 변경 가서 숨긴 부위 삭제 클로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해졌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퍼펙트 서클을 해줍니다. 여기도 잠깐 대칭을 이제 활성화를 좀 해가지고 포지션 Z축을 0으로 잠깐 또 놔주세요. Y를 0으로 놔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퍼펙트 서클을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요 정도? 근데 지금 메쉬 자체가 좀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서 얘만 좀 리토폴로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리토폴로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hift 누르고 눈을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눈이 꺼집니다. 그리고 솔로 모드도 해주세요.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하나는 눈을 꺼주시고 하나는 켜주세요. 원본, 복사본으로 이렇게 지칭을 할게요. 이 복사본을 X 꺼주고 대칭 꺼주고 지리메셔. 그러면 리토폴로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가서 전체 프로젝트 컨트롤 D 전체 프로젝트 컨트롤 D 전체 프로젝트 컨트롤 D 전체 프로젝트 형태가 이제 잘 들어왔죠? Shift F 눌러도 리토폴로지도 잘 됐고요. 컨트롤 D 한 번만 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프로젝트 됐죠? 그러면 원본은 삭제를 해줄게요. 원본 삭제를 해주고 리토폴로지가 된 오브젝트에다가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대칭 켜주시고 컨트롤 마스킹이 잘 되었습니다. 반전 해주시고 자 이제 대칭 좀 꺼줘도 되겠죠? 얘를 포지션 X축에 0 Alt 누르고 홈 눌러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조금
너무 딱딱하게 나온다면 마스킹으로 경계를 좀 풀어주고, 마스킹 경계를 좀 풀어주고, 아까 같이 하는데 갑자기 대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기즈모를 꺼주시고 트랜스포즈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셔도 됩니다. 솔로 모드 꺼주시고, 자, 다른 애들 눈을 다 켜주시고, 이렇게 위치를 시켜줄게요. 보면 안에 또 이렇게 안쪽에 볼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냥 얘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초록 색깔 라인을 Shift 누르고 이렇게 스냅을 딱 걸어서 마이너스 90에서 해주시고, 위치 맞춰주시고, 지오메트리, 엣지 루프, 베벨 5. 베벨 5에 폴리시 50이 딱 좋네요. 이렇게 해주고, 붙여넣기 한 번 더 해주고, 이번에는 돌려가지고 180도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대주시고, 여기는 사이즈를 더 줄여주는 게 좋겠어요. 이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정리를 조금 해줘야 돼요. 서툴에서 여기 이 볼트 부분과 여기 우선 합쳐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통합. 이렇게 합쳐졌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합칩시다. 우선 이렇게 합치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주고 아래로 통합. 이랑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먼저 합쳐주도록 할게요. 여기하고 여기. 얘를 내려주고 여기 아래로 통합. 여기랑 여기랑 합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통합. 근데 여기를 미러를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합쳐놓으면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다시 분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Shift F 눌러서 한번 보고, 우선 폴리 그룹으로 분리를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폴리 그룹이 얘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폴리 그룹 가서 자동 그룹을 한번 해줍니다. 자동 그룹을 해주면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따로따로 그룹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서브툴 가서 분리, 파트별로 분리 해주시면 파트별로 다시 분리가 됐고요. 이렇게 볼트끼리 합치고 미러를 해주고 나서 이 받침하고는 다시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3개가 합쳐지면 되겠네요. 통합 가서 아래로 통합 해서 이렇게 합쳐주시고, 여기도 한번 폴리그룹 가서 자동 그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디포메이션, 미러. 여기 받침 부분도 이제 한번 합쳐보도록 할 건데, 이 받침 부분은 디바이드를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합치기 전에. 여기는 좀 디바이드 올렸을 때 이렇게 스무스가 되지 않도록 크리즈 가서 Shift F 눌러서 한번 보고 크리즈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크리즈 된 부분이 그대로 모서리가 살아있게 돼요. 여기도 크리즈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됐죠? 잘 됐고, 여기도 크리즈 해주고 컨트롤 D. 됐습니다. 여기를 다 합치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얘랑 이렇게 아래로 통합해줬고, 그다음에 이 부분 위로 올려서 여기랑 통합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통합. 여기도 아래로 통합 해서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붙었고, 여기 볼트랑 받침대랑 이렇게
구별이 됐죠? 이 볼트 길이도 아래로 통합해서 합쳐주고 여기 이 부분도 먼저 폴리그룹 가서 자동 그룹을 한번 하고 나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놔두고 여기랑 여기 아래로 통합 이렇게 잘 합쳐졌고요. 색깔을 넣어줄 건데요. 메테리얼 선택해 주시고요. 메탈 있거든요. 이 메탈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훨씬 느낌이 괜찮죠? 여기까지 1편이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2편은 마이크로 메쉬를 활용해서 위쪽 메쉬 디테일을 만들 거고요. 추출 기능을 사용해서 나머지 세부 디테일도 표현해 볼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렌더링된 이미지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3D 송민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